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5일절이라 노동절이라 다 쉬고 공휴일이니까 나도 좀 집에서 늦잠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오늘 요번 주 내가 뉴스는 두 개를 가져왔어요. 뉴스는 내가 하나는 내가 찾은 거고, 하나는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어제 뉴스, 연합뉴스인데, 이게 연합뉴스 이 사진에 있는 이 연합뉴스인데, 뭐가 나왔냐? 어제 탈북 국군 포로 5명 북한 상대 소송 강제 노역 피해 보상해야, 뭐 이런 제목으로 연합뉴스에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이제 슬슬 시작을 하는 거구나. 말하자면 보수 농객이든 보수를 지향하는 단체, 뭐 조직 이런 데서 슬슬 몸풀기를 하는 모양이야. 개멸되진 않은 모양이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보수가 개멸되는 줄 알았는데 개멸되지 않고, 그래도 이제 정권을 교체할 타이밍을 잡는 모양. 이제 정권 교체할 때 됐다 하고 슬슬 기어 나오는 모양이야, 보수가. 요즘 또 6.3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그런가? 그래서 보수가 선거에서의 반공으로 선거에서 먹힐까? 보수가 반공으로 요즘 선거가 먹히는지 모르겠네. 반공하는 사람들은 뭐 그게 찍어주겠지. 근데 중도는 반공 같은데 별로 관심 없는데, 반북. 그러니까 보수는 반공이잖아. 반공, 반북. 나는 며칠 전에 그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목사분이 하나 있는데, 그 무슨 광화문에서 연설하는지 어디서 연설하는지, 공산당 밑에서 살아봐야 알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공산당? 그거 뭐 한번 살아보는 거지. 뭐 공산당이 뭐 어땠는데. 중국 사람들도 공산당 밑에서 다 살아. 내가 공산당 찬양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지. 공산당도 사람 사는 데다. 그래서 요즘 이거 지금 보수가 슬슬 기어 나오려는 작정을, 몸풀이를 하는 모양이야. 이런 반공화국에 대한 뉴스가 횟수가 잦아지더라고. 하루에, 옛날에는 없을 때도 있고, 뭐 가끔 한 번씩 나오댔는데 요즘 매일 나오더만. 이거 지금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런 반공화국, 반북, 이런 뉴스가 요즘은 매일 나오더라고. 연합뉴스가 매일 나와. 데일리엔키 이런 데서. 이것들이 슬슬 몸풀기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아직 한 3년 남은 것 같은데, 아직 귀환점을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부가 패하면은 그걸로 끝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재명 정부 잘 해야지. 아무튼 지금 보수가 반공화국으로 지금 뭘 좀 해보려는 것 같은데, 선거에서. 그래가지고 좀 자주 나오더라고. 이런 하루 이거 인터넷 뉴스를 보면은 건수가 많아졌어. 북한 관련 건수가 많아지더라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거 연합뉴스가 한 건데, 연합뉴스가 지금 뉴스 실은 건데, 어제 실은 거예요. 어제 4월 30날 연합뉴스에. 그래서 탈북 국군 포로 5명 북한 상대 소송 강제노역 피해 배상해야, 김정은이한테 소송을 한 거지. 근데 나는 이 뉴스를 딱 보면서 이거 소송을 잘못 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 말하면 이 국군 포로다. 그러면 국군 포로가 북한에 남겨져서 강제 노역을 했다는 거잖아.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이거 지금 소송 제기인 거가 왜 말이 안 되냐 하는 걸 쉽게 설명해 주겠다고. 이거 지금 북한에다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변론할 말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북한을 대신 변론해 주는 거나 같지. 그러니까 어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검사가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너 이런 죄를 졌지. 그래가지고 판사가 감옥에 보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가서 20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왔어. 그러면 이 감옥살이 하고 나온 사람이 그 감옥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냐고.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왜 날 감옥에 가두고 20년 동안 가둬놨냐 하고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가, 아니면 감옥에 보낸 범사나 검사나 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나? 난 그 질문을 하는 거지. 이 국군 포로들이 북한에 가서 고생한 거 인정하는데, 고생했을 수 있지. 고생이지. 고향 떠나서 말이야 혼자서 북한 가서 사는 게 오죽했겠어. 힘들었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럼 북한이 왜 떨어졌냐? 와야 되는데, 전쟁 포로는 1대1로 교환해서 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떨어졌냐? 북한이 그 떨어진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떨어지게 한 놈한테 이 국군 포로들은 소송을 거는 게 맞지. 김정은이, 북한이 김정은이한테 소송 거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는 야, 너희가 여기 떨어지라고 그래서 떨어졌지, 뭐 우리가 이거 남기려고 그랬냐? 이렇게 말을 하지, 김정은이는. 그러니까 그 포로 교환을 잘 연구를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1950년 그 6.25 끝날 1950년 6.25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포로들을 데려올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그 당시 1950년대는 북한이 좀 잘 살았어.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알아서 간 사람도 있고 알아서 포로된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이승만이는 저 포로들은 용공분자기 때문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포로를 데려올 생각을 전혀 안 해, 이승만이는. 그래가지고 북한은, 야, 이 포로는 전량 100% 교환을 하자. 그래서 한국에 잡혀있는 북한군, 중공군 포로, 북한에 잡혀있는 유엔군, 한국군 포로 100% 교환하자. 이렇게 북한은 제안을 했거든. 근데 미군과 유엔 측은, 야, 그것도 좋은데, 자유의사에 맡길 사람은 자유의사에 맡기자. 제 삼국을 갈 사람은 삼국에 가고, 북한에 떨어질 사람은 북한에 떨어지고, 국군 포로 중에도 북한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은 떨어지게 해. 하고, 한국의 포로 중에서도 한국에 떨어지고 싶은 사람들은 떨어지게 하자. 이렇게 유엔군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포로 협상 때문에 휴전 협정이 길어지는 거라고. 포로 협정 때문에 길어졌어요, 휴전 협정은. 그러다 거기 타결이 돼. 아, 좋다. 그러면은 교환을 하자. 인원수만큼, 너희 갖고 있는 인원, 우리 갖고 있는 만큼 교환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승만이가 바빠지는 거야. 야, 그건 안 되지. 이승만이는 포로, 한국군 포로를 가져올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안 가져오려고 그래서, 아, 저건 용공분자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은, 내가 그때 상황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아버지 광산에도 포로병들이 있었는데, 스스로 포로된 사람도 있어. 인민군한테. 왜? 한국군 싫어가지고, 한국이 싫어가지고. 그 1950년도 상황은 지금과는 반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북한이 조금 위에 있었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도 북한이 좀 낫고, 뭐, 모든 게 다 북한이 그때는 나았어. 그러니까 한국군 중에 일부러 포로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포로되는 사람, 그다음에 알아서 북한에 넘어가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포로를 데릴 생각을 안 하는 거 싫은 거야. 그런데다가 한국군 포로 수용소 거제도에는 인민군 포로하고 중공군 포로가 있는데 여기도 두 패로 갈라지는 거야. 북한 공산당을 지지하는 북한군 포로,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북한군 포로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릴 때 포로 귀환병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 광산에 귀환병 말 들어보면 그 포로 수용소에서도 포로들끼리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포로 수용소의 반은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인공기 북한 깃발 띄워놓고 있었다니까. 북한 깃발을 띄워놓고 있었대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거는 그 수용소 안에다 김일성이 초상하다 걸어놓고 그랬다니까. 미군이 가만히 깔려줬대. 하다가 미군은 뭘 하냐? 이쪽 반쪽은 또 태국기 걸어놓고 있는 거야. 거제도에 있는 인민군 포로 수용소에, 인민군 중공군 포로 수용소 그랬대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반반 갈래는 그 미군이 그 가운데서 싸우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미군이 그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미군이 총 관리도 하고 이 포로들 안에서 싸우는 것도 미군이 막았다고 그러더라고. 한국 좋아하는 거, 북한 좋아하는 것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이거 미군이 그 가운데서 그걸
갈라놨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한국군 포로 수용소에도 북한을 가갔다는 사람도 있고 떨어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북한 포로 수용소에는 모르겠어. 남겠다는 사람도 있었겠지. 북한이 그땐 좋았으니까. 1953년도는 좋았다는 얘기야. 지금은 나쁘고. 그러니까 이승만이는 포로 협상이 타결이 되는 거야. 1953년도에. 그러니까 전쟁 종전협정을 52년도부터 하잖아요. 쭉. 하는데 그게 한 1년 반 된 게 포로 문제 때문에 정전협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북한은 무조건 전량 교환하자 그러고 한국이나 그 유엔군 측은 야, 그 자유의사에 맡기자고 그러니까 이게 포로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정전협정 협상이. 그래가지고 53년도 2월 달부터 그게 타결이 돼가지고 야, 그럼 이거는 교환하자. 이렇게 교환으로 합의를 보는 거야. 유엔군과 북한군이. 근데 이승만 정부는 그때 휴전협정에 참가를 못 하잖아.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 그냥 참관인으로 방청인으로 와서 듣기만 하는 거잖아. 휴전협정에 이승만은 사인 못 했어요. 이승만은 그냥 옆에서 듣기만 하는 거야. 아무런 발언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미군하고 김일성하고 팽독회가 사인했다. 그래가서 휴전협정 사인하는데. 그런데 저거 옆에서 듣어보니까 미군이 지금 포로협정을 체결하는 거야. 다 바꾸자. 이렇게. 그냥 맞교환하는 걸로 그렇게 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바빠가지고. 밑에 사진이 지금 이게 그건데 1953년 6월 18일 날 이승만이가 인민군 포로 중에서 한국을 좋아하는 포로는 석방시킨다고 국군을 보내가지고 포로 수용소 기습해가지고 인민군 포로 27,000명을 석방을 시켜보내는 거야. 한국에다가 그냥 한국에서 살아라 하고. 그럼 어떻게 돼? 북한에 잡혀있는 한국군 포로 27,000명이 못 오는 결과를 맞이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북한에 스스로 남았는지 뭐 이자처럼 포로가 없어서 강제적으로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얘기야. 이승만이 때문에 이 포로 5명은 북한에 남게 됐다. 왜? 이승만이가 포로 교환 안 하려고 그랬으니까. 이승만이는 북한에 잡혀있는 국군 포로는 다 저것들 영공분자라고 했으니까 영공분자. 북한을 동조해서 스스로 간 놈들이야 저것들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승만이가. 그래서 포로를 안 데리려고 그랬어 이승만이는. 근데 북한은 전량 북한으로 데려가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한국에서 거제도에서 태국기 걸어놓고선 이승만 대통령 만세 부르던 북한군 포로들도 북송하게 된 거야. 지금 7월 정전협정 되면은 북송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휴전협정을 듣고 있다가 야 그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선 거제도에 군대 파견해가지고선 한국군 포로 27,000명을 북한군 포로 27,000명을 석방시켜준다고 그냥 한국에 나가 하고. 그래서 한국군 포로가 북한에 남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국군 포로들은 야 우리는 한국에 돌아와야 되는데 왜 한국에 못 가는 거야? 이걸 제기해야 되잖아. 이승만이 때문에 못 왔구나. 우리가 그리고 소송을 어디다 제기해? 이승만이한테 제기해야지. 이승만 정부한테 배상 받아야 돼. 그건 당연히 이승만 정부한테 배상 받아야 돼. 그래서 한국 정부가 배상해 줄 거야. 그 잘못을 뉘우쳐서 배상해 주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이거 우리 옛날 정부가 너희들을 북한에 떨고 나가지고 우리가 미안해. 그래서 난 배상해 준다고 생각해. 그런 의미가 있을 거야 아마. 그렇잖아.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이승만 정부의 전통성을 이어받는데 이승만 정부가 포로들을 안 데리려고 작전을 했으니까 미안하잖아 포로들한테. 북한에 있는 남겨진 포로들한테 얼마나 한국 정부가 미안해. 한국 정부는 포로 들어오는 거 반대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로들은 자기네 그 강제 노역을 손해배상을 하려면은 교도소 소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니고 감옥에 보낸 검사나 판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지. 왜? 북한에서 교도소 소장, 김정은이는 말하면 교도소 소장이잖아. 강제노역을 시킨 거네. 그냥 잡아놓고. 그럼 이걸 잡게 된 원인이 있을 거잖아. 원래는 잡지 말아야 되는데, 원래는 보내줘야 되는데 안 보내고 여기 남겨놨잖아. 이거 왜 남겨놨어? 이승만이 때문에 남겨놨지. 그래서 난 이분들이 소송 잘못 제기하는 것 같다. 북한 정부한테 소송 제기하는 게 아니야. 이승만 정부한테 소송을 제기해야 돼. 이승만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승만의 전통 속에는 한국 정부한테 야 너 그때 왜 우리
북한에 남게 포로 교환 안 했니? 다 하자고 그랬는데, 북측에서는 포로 교환 다 하자고 했는데, 왜 한국 정부는 안 했어? 이거 따지고 거기에서 포로 배상 받아. 김정은한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김정은이는 교도소 소장이야. 검사나 판사가 있잖아. 이승만이가 판사야. 야, 판결, 북한에 남겨. 이렇게 이승만이가 결정했거든. 그럼 이승만한테 받아야지. 남겨줘서 그 안에서 고생을 왜 하니? 안 남겨주면 고생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송을 잘못 제기하는 것 같아. 요즘 슬슬 보수가 슬슬 나오는 모양이야. 이재명 정부가 힘이 빠지는 모양이야. 무슨 목사가 무슨 뭐 뭐 공산주의 밑에서 살아봐야 알겠는가. 뭐 어때? 공산주의도 살만해. 너는 안 되겠지. 아무튼 이 국군 포로분들은 소송은 잘못 제기하는 것 같다. 이승만 정부한테 소송 제기해야 돼. 왜 우리 죄 없는 국군 포로들을 북한에 남겨놨네 하고. 남겨 안 놨으면 강제징용 할 일이 없잖아. 남겨줬으니까 거기서 강제징용을 했겠지. 왔으면 별 문제 없잖아. 그럼 안 오게 만드는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건 이승만이다. 그래서 소송 좀 제대로 국군 포로들은 제기하라. 이승만이한테 하고 이승만의 전통성을 이어받는 보수 정부한테 소송 걸어서 소송 받아. 40년이면 40년 50년 강제징용 거 받아. 야, 너희들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했잖아 하고. 판단 잘못해서 북한에 남겨줬으면 그 남겨준 교도소장한테 소송을 제기하냐고. 김정은은 교도소장 노릇한 거잖아. 그럼 잡아놓고 거기서 일 시킨 거잖아. 원래는 잡아놓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소송 좀 바로 제기하라. 국군 포로 아저씨들은. 뭘 알겠지. 자기네들도 한데 또 뭐 보수 그 보수에서 또 나와가지고 또 뭐 하니까 이런데 앉아 있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제대로. 예, 이만 하겠습니다.